아리야, 우파 푸른 하늘 알아? 말씀하신 지역의 날씨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자, 볼보예요. 볼보. 볼보 하면은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오랜만에 볼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24년형으로 바뀌면서 기존과 상품성을 좀 개선한 T-MAP 2.0도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S60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는 도로에서 가장 깔끔하게 운전하는 이 브랜드 차종들 딱 따지면 볼보를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불법 주행차도 없어요. 신호 위반하는 거 볼보 본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카푸어도 절대 없는 그 브랜드가 볼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랜드 이미지는 이 소비자들, 실제 차를 타고 다니는 고객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브랜드에서 이 차 우리 좋아요, 프리미엄이에요, 뭐 우리 차 깔끔해요 해봐야 그 차를 실제로 타고 다니는 고객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분들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차의 브랜드가 완성이 됩니다. 실제 그래서 아우디에서 한번 소송만 하고서는 아우디 카페가 난리 난 적이 있는데, 왜냐면 아우디에서는 판매 실적 때문에 막 할인 엄청 때리고 엄청 물량 풀어냈잖아요. 그래서 아우디를 사랑하는 실제 오너분들 그 동호회 카페에서 우리 아우디의 이미지를 아우디 코리아가 다 망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브랜드는 이제 회사도 만들어야 되고 고객들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거든요. 이걸 진짜 잘하는 브랜드가 볼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를 타는 소비자분들 그리고 오너분들과 이 회사도 정말 물량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되게 알맞게 구성합니다. 무리하게 프로모션 해가지고 그냥 판매량에 집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길게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볼보의 판매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탑3까지 올라왔어요. 옛날이면 상상조차 못할 그런 수준인데 이 볼보가 계단 형태로 정말 잘 쌓아왔어요. 원래는 이 자리를 아우디가 대체했어요. 아우디 하면 원래 어떤 이미지였죠? 깔끔하고 전문직, 뭔가 댄디한 분들이 많이 타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제 첫 차가 아우디예요. 이런 좀 깔끔한 이미지였는데 그 자리를 볼보가 대체했습니다. 이 볼보 재미난 통계 뭔지 알아요? 아까 제가 카푸어가 없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죠. 전문직 분들이 이 볼보를 정말 많이 사고요. 게다가 이 차 출고할 때 실제 구매하는 고객분들 중에 80%가 리스 할부 있다고 필요 없어, 그냥 현금 주고 삽니다. 그리고 대부분 풀옵션의 가장 상위 모델을 삽니다. 이래서 이 볼보의 차들을 잘 보면, 도로에 보면은 젠틀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지금 이 볼보 S60을 보면 어때요? 이 디자인이 말이에요, 2018년도에 나왔어요. 저는 이 볼보의 디자인을 볼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딱 처음 봤을 때는 화려하지 않네? 뭔가 그냥 좀 너무 무난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5년이 넘었는데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조미료 치지 않은 담백 순수한 느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설명해드릴 이 S60 차는요,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 C클래스, 3 시리즈, A4랑 경쟁하는 모델이에요. 가격이 5,640만 원이고 2.0 4기통이거든요. C클래스 8,900까지 올라갔잖아요.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5,600인데 차 크기도 훨씬 더 크고요. 실용적이고 옵션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야 오빠, 네 얘기만 들으면 이거 엄청 판매가 돼야 되는데 이거 왜 안 보여? 도로에서 나 볼보 많이 본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량 확보가 쉽지가 않아요. 2018년도 S60이 처음 출시됐을 때 엄청 핫했거든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났는데 2019년에서 처음 출시했을 때 3달 동안 1000대밖에 안 들어왔어요. 엄청난 인기에 비해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차라는 얘기죠. 뭐 E클래스나 5 시리즈 한 달에 막 3000대씩 넘게 판매되는 거를 비교한다면 꽤 큰 차이죠. 이 볼보는 어떤 차종이든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이 미약인 그런 브랜드죠. 디자인 무난무난하죠. 뭐 얘기할 거는 저희가 S60 리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부각시킬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오래 타면서 느낀 거, 이 토로망치 LED 요거 말고 야간에 저희가 주행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게 시승차를 좀 타다 보면은 잠깐 타면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되게 놀라웠던 게 이 밑에 이게 안개등이거든요. 어두운 밤에 코너를 돌을 때 그 코너에 맞춰서, 그러니까 핸들에 맞춰서 이 각도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밑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이 안개등이 같이 돌아가면서 비춰주니 되게 신박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밤에 보통 주행을 할 때 잘 안 보이면 위험한데, 그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는 거죠. 게다가 이 볼보 하면은 안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전 모델, 전 트림 다 똑같습니다. 안전 사양은 볼보에서 옵션이 아니에요. 무조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모델 180km에 다 리밋이 걸려 있어요. 그 이상은 밟고 싶어도 못 밟고요. 좀 돈 많은 분들이 좀 뭔가 믿고 살만한 브랜드 뭐 없어 이러면 지금은 실내 볼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런 실내는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고객들, 실제 이 차를 타는 오너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기 때문에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어려운 거를 이 볼보가 해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재미난 게 있어요. 지금 엔진의 마운트가 뭐예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죠. 프리미엄 차를 엔진룸을 열면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닛도 거의 90도 각도로 열리죠. 이거 정비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어쨌든 90도 각도로 열리고 엔진 스펙은 250마력이에요. 2.0 4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휠 디자인도 많이 예뻐졌어요. 저는 뭐 볼보 하면은 디자인적인 거는 아쉬운 게 없고, 그 다음에 요거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기 뭐가 있냐? 명암꽃이, 뭐 아니면은 주차 번호판 꽂을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달려 있는데 다른 브랜드는 이거 보통 없잖아요. 근데 이게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꼼꼼함, 세심함, 아니면은 남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배려해주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제 안 좋게 얘기를 하면 꼰대 느낌 난다. 되게 스칸디나비아 감성, 뭔가 좀 이렇게 절제되고 원칙 원리주의 막 이런 거 약간 요게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난다 생각이 듭니다. 자, 후면부 디자인을 보면요 어때요? 되게 심플하죠. 진짜 담백 그 자체예요. 뭔가 어떤 까마귀가 자꾸 자기도 한 말 하고 싶은 거구나 볼보에 대해서. 볼보 너도 볼보 좋다고? 네, 좋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볼보 S60에 트림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4년형은 좀 심플해졌습니다. B5로 통일이 돼요. 10월 17일에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는 다크 에디션, 블랙 에디션이 아니에요. 다크 에디션으로 55대 한정판으로 판매가 됐는데, 그 솔직한 얘기로 순삭이죠. 기존에 이 S60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신청을 할 거고, 새로운 분들도 뭐야 다크 에디션 이러면서 바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홈페이지 확인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전동 트렁크가 없어요. 보통 요즘에 뭐 킥모션 뭐 아니면은 키를 소지하고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려주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들 있잖아요. 얘도 그래도 5,600만 원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굉장히 넓어요. 근데 턱 높이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부피가 큰 짐을 넣고 뺄 때는 조금 어렵고, 물론 이 밑에가 수납 공간까지는 아니지만 공간이 밑에 조금 있어요. 마감이 조금 아쉽긴 해. 여기 끝에 사실 그거는 다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막 엄청 중요한 포인트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것들 좀 아쉽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 S60이 인기 많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5,640만 원이란 금액이 어찌 보면 비쌀 수가 있잖아요. 웬만한 차 다 살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 S60은 3 시리즈 C클래스 A4보다 2열의 공간이 엄청 넓어요. 전륜 구동 기반의 차다 보니까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넓어요. 레그룸, 헤드룸, 가족들과 함께 타도 부족하지 않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단 조금 아쉬운 게 전륜 구동 기반인데 왜 센터 터널이 굳이 이렇게 높을까? 이게 굳이 안 높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람이 타면은 좀 좁다. 4인승 시트가의 느낌이 조금 많이 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2열 송풍구 들어가 있죠. C타입 단자도 2개나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물망으로 된 수납 공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B필러 쪽에도 에어벤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웬만큼 들어가 있을 만한 옵션들, 구성들이 되게 알차게 되어 있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 2급 차 딱 타보면 2열의 송풍구가 센터 터널에 좀 하나 있던지 아니면 B필러 쪽에 있는데, 이 S60은 둘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LED 등까지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위에 소재 뭐예요? 블랙 헤드라이닝 들어가죠.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그냥 베이지 일반 들어가는데, 한층 더 고급스러운 블랙 헤드라이닝이 들어가 있어서 차급에 비해서 신경을 쓴 듯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원래 이 정도 급 되는 차들 뭐 했어요? 컵홀더가 이렇게 뚱뚱 뚫려 있잖아요. 볼보 S60은 이 안쪽에 컵홀더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 뭔 차인데 하지만 고급차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 컵홀더를 숨겨놔요. 좀 더 깔끔하고 좀 고급스럽게, 그냥 평상시에는 팔걸이처럼 사용하다가 필요할 때는 컵홀더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중간에 컵홀더 있으면 손 넣거나 팔걸이를 이용할 때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신경 쓴 게 바로 볼보의 매력이고, 가죽의 질감이 정말 좋아요. 고급스럽습니다.
이건 진짜 넘사벽이긴 해요. 이 정도 차급에서. 구성들을 보면은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많이 나요. 자, 보통 제가 2열 찍고 그냥 바로 그냥 주행을 가잖아요. 하지만 볼보 이번에 24년형 모델들은 꼭 설명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열에서 하나씩 설명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로 가시죠. 자, 출발하기 앞서서 T맵 2.0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차 리뷰할 때 기본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본기, 주행에 대한 퍼포먼스, 완성도 뭐 이런 것들이 기본기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볼보에서의 기본기는 조금 다릅니다. 볼보를 타는 분들은 막 쏘고 달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주행에 있어서 아니면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 이게 접근 방법이 달라요. 빨리 달리고 잘 쓰고 이런 것보다는 무난하게 달리고 무난하게 쓰는 거를 더 선호하고요. 반대로 편의 기능들을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런 기본기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2열 탔을 때 실내 시트 착자감 이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워 위킨스 이 오디오, 이거 기가 막히거든요. 다른 브랜드들은 달리고 쓰고 엔진 마력이 어떻고 엔진 응답성이 어떻고 이런 거를 좀 더 이 소비자분들이 더 좋아하는 반면에 볼보는 무조건 시트 편해야 되고 오디오 좋아야 되고 편의 기능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런 걸로 기본기가 나뉘는 거죠. 이 브랜드의 성향에 따라서 차의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볼보가 다른 브랜드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운드, 지금 바로미키스 스피커 15개가 들어갑니다. 보통 다른 브랜드는 스피커가 한 8개에서 많이 들어가야 10개거든요. 근데 지금 5,600만 원에 S60 스피커 15개가 들어갑니다. 이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요, 스튜디오에 운전석만 소리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모든 좌석, 뒷좌석만 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듈도 가능하고, 이 스테이지 서브우퍼거든요. 이 서라운드 이 소리 들리는 거 이런 것들도 조절 가능하고, 콘서트홀이나 나는 재즈 클럽에서 노래 듣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 라는 거든 다양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운드의 진심인 게 바로 볼보죠. 시트 조절하는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등받이, 그 다음에 요 허리 요추, 그리고 레그레스트도 이런 식으로, 보통 레그레스트 하면은 이게 그냥 기껏 해봐야 그냥 허벅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 윙 타입처럼 이 끝에 부분까지 같이 나와요.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작은 디테일이 볼보가 지향하는 부분이 어디라는 거를 오디오와 시트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T맵도 2.0이에요. 그러니까 2.0은 도대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여기 핸드폰 태블릿이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핸드폰 T맵 쓰면 되게 빠르죠. 특히 이런 반응들, 이런 인포 시스템, 핸드폰 말고 차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반응 되게 느려요. 막 버벅거리고 잘 안 되고 막 이러는데 겁나 빠릅니다. 진짜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빠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T맵 환경 설정에 들어가 보면 목소리 성우도 바꿀 수가 있고, 실제 지금 이 서울 한정이긴 하지만 신호등 정보 표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서 있는 이 신호에 빨간불이 바뀌었어요. 그럼 언제 초록불이 바뀔지 이게 초가 나와요.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볼보의 이 2.0 요 4기통 엔진이요, 고급 휴 권장이에요. 다 볼보 엔진이 2.0 통일이거든요. 여기 팀에 보면 고급 휘발유 검색 설정인 게 따로 생깁니다. 요거 고급 휘발유더라고 보여지는 것들도 있는 거죠. 지금 이거 딱 탭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보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냥 태블릿 PC가 이 안에 박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앱들을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고요. OTT 기능이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하는데 한결 수월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럼 놀라웠던 게 누구 요 시스템, 누구세요의 누구, 빅스비가 그냥 아예 그냥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저는 이런 거에 좀 놀라웠는데 내 캘린더랑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 캘린더 많이 써요. 일정이 내가 뭐가 있는지, 오늘 뭐 해야 되는지를 항상 적어놓는데, 월요일날 오후에는 미팅이 있어, 수요일날에는 어디를 가야 돼 라는 거를 저장해 놓으면 이 루틴에 따라서 차가 알아서 그 시간대 알려줍니다.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지 않는 분들이라면 잘 모르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써요? 그러면 이 밑에 아예 사용할 수 있게끔 추천 루틴을 해놨어요. 뭐 운전 습관, 아니면 관심사, 스포츠, 운세 이런 것들, 이런 걸 아예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축구를 좋아해. 그러면 축구에 대한 루틴들을 여기서 저장을 해 놓으면 월드컵 경기, 아니면 뭐 아시안 게임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알려줍니다. 가을 음악 추천해줘 같은,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것들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그냥 비서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생활 패턴과 운전 습관까지도 다 맞춰서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런 오디오는 또 기본이에요. 운전에 대한 기본 기능은 그냥 기본 베이스고, 이런 편의 기능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볼보 좋아하는 오너분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한번 맛보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비 같은 거 어렵잖아요. 사실 볼보는 정비도 그렇게 예약 잡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센터 딱 전화면요 되게 널널해요. 저 이거 정비할 것 같은데 예약 언제 해야 돼요? 이러면 벤츠나 BM 이러면 한 2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볼보는요 막 바로 와서 바로 정비해주고 하는데도 그것도 어렵다. 여기 딱 들어가면 서비스 센터 예약이나 사고 접수 이런 거 다 해요. 그 다음에 볼보 뉴스 같은 것도 한 번에 나옵니다.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야, 우파 푸른 하늘 알아? 말씀하신 지역의 날씨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네. 이거 문 열고 닫는 것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씩 이렇게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오작동에 대한 안전장치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볼보는 사실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출발해 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우리가 이 S60을 탈 때는 알아둬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를 잡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차를 사는 분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떤 차를 설명할 때는 그 차의 색깔과 그 차를 살 만한 분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를 캐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볼보 S60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주행감과 어떤 것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풍절음은 되게 조용해요. 지금 문을 열면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갔는데 유리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조용한 풍절음이 있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정차돼 있거나 저속에서는 조용해요. 하지만 조금 악셀을 밟고 달리면 이 소음이 좀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 시트에서 지금 진동을 상쇄시키는 건지 노면의 그 잔진동들이 안 느껴져요. 도로 노면이 조금 안 좋거나 아니면은 살짝 조금 방지터 이 요철 지날 때 그런 충격들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거의 걸러줘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 잔진동을 걸러주면 뭐가 좋냐면 오래 운전했을 때 운전에 피로도가 없어요. 이런 약간 세심한 부분들을 볼보가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행을 하다가 어떤 느낌이냐면 전륜구동이잖아요. 게다가 IC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 하면 후륜구동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움직임 왜 이렇게 답답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요즘에는 그 변속 빠르고 똑똑한 변속기들 많아요. 그러면 진짜 변속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탁탁탁탁 칼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반응도 되게 빠른 변속기와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지금 볼보에 들어가 있는 이 IC 변속기는 약간 우웅 착하다 이런 식으로 변속이 돼요. 근데 이게 운전을 조금 좋아하는 분들이나 후륜구동을 많이 주행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경악을 할 수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뭔가, 아니 이 움직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차를 사는, 볼보를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왜냐, 이 지금 주행감이 그렇다고 뭔가 엄청 거슬린다든지 주행에 있어서 답답하다?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그런 느낌 한 번도 못 느껴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차를 타보고 많은 차를 경험해 보니까 아, 요런 차이가 있구나라를 느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볼보를 좋아하시고 볼보를 많이 타본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시트, 오디오, 편의 기능들, 그 다음 이런 막 여러 가지들 기능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지, 이런 뭐 변속에 대한 느낌과 충격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계기판에 보면은 T맵과 연동되어 있는 요 내비게이션 요런 것들도 잘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굳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이런 디스플레이를 보지 않아도 계기판의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움직임이 뭔가 엄청나게 답답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도 250마력이라는 출력, 35토크라는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고 연비도 생각보다 잘 나와요. 주행을 해도 뭐 연비가 안 나와서 불편하다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의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차를 꼽으라면 볼보를 항상 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손에 넣는 모든 부분들, 뭐 이런 핸들, 암레스트, 그 다음에 도어,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가죽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고요. 차를 추월한다든지 급가속을 했을 때도 부드러우면서도 파워풀하게 나가주기 때문에 주행에 대한 답답함까지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난 5천만 원 금액에 가족들과 함께 타고 다닐 만한 차를 사고 싶은데 어떤 차를 사야 되느냐? 볼보 사시면 돼요. S60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볼보의 S60 24년형을 보여드렸습니다. 차의 기본기를 이야기할 때는 주행에 대한 퍼포먼스도 있지만 볼보의 이제
바라보는 지향점과 이 브랜드가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네, 이 볼보가 바라보는 지향점에서의 기본기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주행의 퍼포먼스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 기본만 하자, 기본만 하면 된다라는 이미지고, 반대로 운전자가 실제 사용했을 때 편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신경을 쓴 ES60. 5천만 원대의 이 정도 구성이라면 저는 사실 고민할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24년형 모델이 꽤 많이 나왔어요. 뭐 XC40, 그 다음에 C40, 리차지까지 다양하게 이 볼보 차들 24년형 한번 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볼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